숲속 깊은 곳에 우뚝 솟은 수상한 집이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집처럼 보이지만 깜짝 놀랄 만한 비밀이 숨겨진 곳. 일, 이, 3층 전부 합해서 2만 5천 권 정도 있고요. 다른 곳에 좀 1만 권이 수장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모으고 읽은 책들을 위해 집을 지어버린 법의학자. 국립공원 무등산 속에는 책들의 정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책 덕후의 꿈이 실현된 북하우스. 지금 만나보시죠. 푸릇푸릇한 숲속에 안긴 특별한 솔로하우스. 이곳의 진짜 매력은 집에 들어온 순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1989년서부터 32년 동안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에서 법의치과학을 전공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감정을 한 윤창육이라고 합니다. 천장까지 책이 가득 찼는데요. 가족이 사는 서울 집과 광주 숙소, 학교 연구실 등 뿔뿔이 흩어져 있던 책을 한데 모았습니다. 이 집을 짓게 된 첫 번째 동기는 뭐니 해도 책입니다. 전에 살던 집은 빌라였는데 수만 권의 책을 수장하기에는 너무 불편하고 비좁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을 졌을 때 제일 주안점은 책을 최소한 2만 권을 수장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설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책과 산이 좋아 무등산 자락에 자리한 집. 그 안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예, 이 집이 3층으로 되는데 1층은 도서관이고요. 2층은 일반 살림하는 방이고 3층은 식당과 거실입니다. 책도 읽을 때 무거운 느낌이 나는 책이 있고 가벼운 느낌이 나는 책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위로 올라갈수록 좀 가벼운 느낌의 책들, 와인이나 개에 관한 책들, 편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책들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다른 집과 차별화된 북하우스만의 특징이 궁금한데요. 책의 취약점이 습기와 햇빛입니다. 그래서 습기와 햇빛을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많은 책을 수장하다 보니까 보통 높이로는 이 책들을 보관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속고를 높이자 보통 집들의 2배 정도 높이면 책을 많이 수장할 수 있지 않겠냐. 또 이 책들은 굉장히 무겁지 않겠습니까? 무겁기 때문에 이 책들을 위층으로 올릴 수는 없고 그래서 1층에다가 책을 보관하는 곳으로 하고 그런 계획을 처음에 짰고 거기에 따라서 건축가 선생님이 설계를 잘 해주셨습니다. 2만 권이 넘는 책을 보관하기 위해 지하 공간을 활용해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이 도서관 안에 있으면은 세상 모든 것과 다 작별을 하고 제 마음속에 심연 속으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고 여기서 하루에 12시간 정도 책을 읽고 앉아서 생각도 하고 좀 더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장소를 제일 좋아하고 세상사 시름을 다 잊게 해주는 책입니다. 법의학이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저는 치과의사로서 주로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이 누군지를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 일이 제가 주로 하는 일입니다. 치아나 다른 뼈, 우리 사람의 골격이나 그 부산물을 통해서 그분이 누군지를 찾아내는 개인식별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이의 이름을 찾아준 치의학 부검이. 그는 40년 가까이 대한민국 참사 현장을 지켰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때는 시신을 발굴하고 찾아내고 개인식별하는 도중에 너무 눈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 뒤쪽 구석에 가서 혼자 엉엉 울기도 하고 세월호 때는 그 눈물조차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너무 꽃다운 젊은이 죽었기 때문에. 법의학자로서 감내해야 할 아픔을 잊게 해준 게 바로 책이었습니다. 법의학하는 사람은 다 마찬가지지만은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그런 트라우마를 많이 받습니다. 집에 오면 다 잊으려고 노력하고 잊어야만 합니다. 집에 와서까지 그 일들이 머릿속에 계속 나오면은 저는 이 자리에 이렇게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집은 그런 제 직업상 트라우마를 해소하는 역할도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책을 읽는 공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가족과 떨어져 살다 보니 반려견 무등이는 큰 힘이 됩니다. 무등아, 옳지, 착하다. 옳지, 착하다. 옳지. 이 집을 계획했을 때부터 큰 개와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를 키워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개를 개답게 키울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개에 관한 책들을 지금 계속 읽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반려견 같이 책을 읽으면서 옆에 앉아 있었는데 반려견은 이제 살을 주고 제가 좋아하는 과자가 꼬칼콘을 좋아합니다. 그래 꼬칼콘을 하나하나 먹고 이러면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입안이 깔끌깔끌하고 맛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 개 사료를 먹으면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무등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가까운 가족이 됐습니다. April the 7th, and nothing has changed. It's hard to get by when you're still on my mind. 은퇴 후에도 광주에 남은 이유가 궁금한데요. Sometimes I question if you feel the same. Do we make stupid jokes trying to hide that we both do it? 서울은 제 능력으로는 땅조차도 살 수가 없더라고요. 서울에서 못 살 바에야 마침 30년 이상 살아온 이 광주 무등산에 터를 마주하게 돼서 여기 집을 질 계획을 10년 전부터 준비하게 됐습니다. 무등산 북하우스는 조금 특별하게 지어졌습니다. 이 1층은 노출 콘크리트 집이고 이 집이 이제 지하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튼튼해야 되고 또 2, 3층은 목조 주택입니다. 이 집 외벽은 동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판은 25년, 30년에 걸쳐서 부식이 되면은 파티나라고 녹청소로 변해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의 흔적이 내려앉을 북하우스. 무등산과 더 잘 어울리겠죠? 그림 같은 풍경은 이 집이 주는 또 다른 선물.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느낌이 달라져 있는 것이 바로 숲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치유의 힘이고 인간에게 주는 커다란 유연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살다 보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아파트나 이런 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다시 살려고 그러면은 못 살 것 같아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재밌었어? 아이고, 반갑다. 오랜만이지? 반가운 손님들이 솔로하우스를 찾았네요. 아이고, 고마워요.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녀석 이쁘네. 일단 아기들이 놀기가 좋고요.
그 다양한 책들이 있기 때문에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특히 많이 옵니다. 책이 주는 호기심과 자연이 주는 편안함은 누구나 이곳을 오고 싶게 만드는데요. 언제든 반갑게 맞아주는 모두에게 열린 도서관입니다. 분위기가 뭔가 편안하고 아늑하고 뭐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 사람 없고 조용해서 조금 더 책 보는 거에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책들이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 자신의 미래를 조금 더 탐색해보고 그리고 너무 좁은 생각이 아닌 더 다양한 진로를 찾아보고 나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고요. 많은 공공도서관이 있지만 거기까지 가서 가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동네에 그런 작은 도서관이 있다면 누구나 다 편히, 특히 청소년들이 편히 와서 책을 보고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집을 도서관으로 등록을 하고 타의로 환원을 시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부담 없이 들렀다 갈 수 있는 너른 공간. 문턱이 없는 만인의 집입니다. 법의학자에게 솔로하우스는 어떤 공간일까요? 사람들은 여기를 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전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집은 아지트다. 솔로하우스는 모든 사람의 아지트다. 이게 아마 정확한 답일 겁니다. 그러면은. 집주인의 삶을 그대로 닮은 집. 오늘도 이곳에선 행복의 페이지가 한 장 한 장 넘어갑니다.